호는 부상병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도중 맨프레드와 마주치고 대립합니다. 살카즈 병사들이 따돌렸지만 항상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처럼 쫓아옵니다. 무슨 수를 썼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즈 일행이 나타나는데 시즈는 6팀이 전부 다 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 살카즈 추격병이 아닌 새빨간 벌레 같은 게 전사들의 가슴을 찢어봐야겠다고 하고 그 위험 때문에 다른 루트를 찾기로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 쪽 사람이 없어 살카즈를 마주치면 고전이 있겠지만 딱히 현재 별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합니다. 혼이 맨프레드와 싸우지만 혼은 그때 고전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순간 호공에서 단검이 나타나고 그 후 미저리가 나타나는데 미저리가 나타나는 순간 지면이 맨프레드와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맨프레드는 미저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미저리 또한 어떤 살카즈도 죽이고 싶지 않아 하고 로도스를 돕는 이유가 살카즈 병사와 테레시스가 살카즈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로도스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 직후 땅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주변 부상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챈 맨프레드. 미저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상처 입은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맨프레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 미저리의 아츠가 신경계를 건드려 환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 지면에 에너지가 변환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살카즈 병사는 미저리를 쫓으려고 하지만 자신들은 미저리를 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맨프레드는 이것이 로도스 아일랜드인가 그렇게 말한 후 공간 환술에 또 능한 캐스터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벤시까지 로도스의 패가 얼마나 더 있는지 궁금해하며 주제넘게 날뛰는 광대부터 처리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호는 로도스 오퍼레이터를 보고 만드라고라 때 구해준 인물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묻는데 자신은 로도스 소속 미저리라고 소개한 후 백파이프가 로도스의 동료라고 혼에게 알려줍니다. 미저리는 맨프레드가 자신들을 쫓아올 것 같다고 말하지만 혼이 맨프레드는 아마 만드라고라를 쫓으러 갔다고 말한 후 갑작스럽게 살카즈의 공격을 받지만 동료들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문 앞에 동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스파이가 리더가 진작에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며 화살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 후 맨프레드가 만드라고라 앞에 나타나 둘이 서로 대치합니다. 만드라고라는 중상을 입고 맨프레드는 멀쩡하게 서 있는데 만드라고라가 이런 타고난 아츠는 자신이 아무리 배워도 못한다고 하니 맨프레드가 무수한 살카즈들은 이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난다고 하며 몸이 다 헐고 오장육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저주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재앙이나 퍼뜨리는 벌레로 취급하고 우리를 도시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매일 많은 살카즈가 바람에 흩날리는 결정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힘이 부럽다라는 말에 맨프레드는 분노합니다. 또한 만드라고라도 힘에 집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약소한 티라인들은 몸에 검은 돌이 나타나면 다음날 하수구에 버려져 메탈 크랩의 먹이가 된다고 하며 빅토리아에서는 약소한 티라인들은 살카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 그만큼 만드라고라는 힘을 원하고 빅토리아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 후 아르모니라는 인물로 시점이 전환되는데 리더가 런디니움에 남아있는 더블린에 대한 처리를 동의했다고 합니다. 더블린은 카즈델 섭정왕과 평화적인 관계를 깨뜨릴 생각이 없다고 하고 섭정왕 곁에 가오린 때문에 진정한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 리더가 눈앞의 일을 마무리 지으면 런디니움으로 가서 합류하겠다고 하고 만드라고라를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드라코와 티라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맨프레드는 중상을 입은 만드라고라를 보며 어차피 너는 이미 죽어있다 티라인 이라 말하며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만드라고라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살고 싶냐며 말을 걸어옵니다. 살고 싶으면 옆에 있는 하수도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좌측에는 하수도가 있고 우측에는 만드라고라를 바라보고 있는 미저리가 서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부축하며 도주하지만 추격병이 계속 나타나고 자경단은 숨겨진 길로 부상자를 이송하고 박사 일행은 주의를 끕니다. 살카즈 병사 한 명을 제압하는데
생기나르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사냥감으로 삼았다고 말한 후 다그다가 그를 죽입니다. 그 후 다그다는 시즈에게 자신들이 같이 도망가자라고 말하는데 시즈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다그다에게 네가 찾아야 할 사람을 찾으러 가라고 말합니다. 먼저 부상자를 데리고 온 박사 일행, 그 후 시즈팀이 복귀하는데 거기에 다그다는 없었습니다. 이제 피난처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클로저가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공장에서 인질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그의 앞에 고해 신부의 전달자가 나타나 생기나르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직전이라고 말한 후 떠납니다. 웨드레드도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한쪽 팔에 중상을 입은 채 돌아왔습니다. 시즈가 생기나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클로비시아가 3개월 전 귀족들의 연회가 열렸는데 연회가 열린 다음날 하인이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 잔을 든 자세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는 자경단과 연락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피해로 성벽 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클로비시아가 아미아에게 그게 누구인지 물어보니 아미아는 아마 뱀파이어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후 클로저의 시점으로 잠시 변하는데 클로저는 자신이 살카즈이면서 뱀파이어라고 피스트에게 말해주고 피스트가 뱀파이어는 엔지니어가 맞냐고 물어보는데 클로저는 뱀파이어는 모두라고 말하다가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6팀이 만약에 전멸한 이유가 뱀파이어 때문이라면 다른 뱀파이어를 만나면 일단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박사는 시즈와 다그다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과거 얘기를 하는데 과거 시즈는 박사에게 자신의 성이 빅토리아라고 알려줍니다. 호는 먹을 것을 사러 거리에 나왔는데 살카즈 병사들이 민간인들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많은 자견단들이 살카즈에 의해 죽는데 단 하룻밤 사이에 행동 노선을 전부 파악당한 것처럼 자견단은 죽어가고 한 자견단원이 위험에 처할 때 미저리가 그를 구해주고 박사에게 지하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박사는 바깥에서 자경단이 전부 피해를 입자 자신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아미아 앞에 빌이라는 자경단이 아미아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다가옵니다. 아미아와 빌이 대화 도중 아미아는 빌이 본인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악의는 느껴지지 않으나 이곳을 당장 떠나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이건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합니다. 빌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그 후 락락 일행이 나타나는데 락락은 아미아가 빌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부정을 하지만 피스트는 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며 그 이유는 약속한 메탈 크랩을 줬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체가 들키지만 이미 수송포가 목표 세터를 조준한 후였고 맨프레드 시점으로와 맨프레드가 말하는데 저항군을 찾으러 지하에 간 사람은 생기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다고 하는데 그 후 수송포가 발사되고 대피소는 붕괴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사와 지휘관의 지시에 미리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이미 섹터 전체가 살카지에게 노출된 상황. 클로저가 30분도 안 돼서 머리 위 구조층이 전부 박살날 거라고 말하며 클로비시아가 열차를 통해 이곳을 탈출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아가 탈출 시간을 벌어주기로 하고 맨프레드는 집중 포화와 방어 강화를 명령하는데 그 뒤에서 테레시스가 나타납니다. 테레시스가 얘기를 하는데 맨프레드는 테레시스가 아닌 것을 눈치채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니 모습을 변환합니다. 그는 아미아와 만난 일을 말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신분을 준비해달라고 말한 후 점점 지상이 무너지고 있어 부상자들이 기차역을 향해 가는 중 시즈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후방에 남습니다. 호는 이때 장비를 맞춘 후 동료들에게 살카즈로부터 방벽을 대처할 때가 왔다고 지시합니다. 클로저가 드론으로 스캔을 해서 승강기를 해킹하려고 하는데 틈이 없어 곤란해하는 도중 웨드레르가 나타납니다. 피스트가 웨드레르의 주위를 이끌 동안 틈을 찾아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피스트가 웨드레르의 공격을 이용하여 그 틈을 만들고 그 사이로 클로저가 폭탄을 넣어 터뜨린 후 승강기의 해킹을 성공하고 방벽 위로 향합니다.
혼은 미저리의 도움으로 수송포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옛 전우가 가족 때문에 사이카즈에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포를 멈추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맨프레드의 취소 명령, 두 번째는 그냥 이 장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장비의 화력도 부족하고 혼이 방벽을 파괴할 각오가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대위는 각오한 듯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혼이 일부러 비껴맞게 하고 대위는 혼수 상태로 승강기에 실려나갑니다. 박사일행도 수송포에 도착하고 수송포를 멈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웨드레르 앞에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웨드레르는 네가 여기 나타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데 W가 몰래 보름 동안 런디니움에 잠입하여 아무런 폭발도 일으키지 않았고 심지어 맨프레드도 W가 있는지 몰랐다 하며 이제는 예전에 미쳐 날뛰던 용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만약 그때 그대로였었으면 아마 고의 신부 몰래 페레시스 왕자 밑에 폭탄을 100개나 설치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W는 로더스와 함께 더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하고 웨드레르는 맨프레드의 부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어 안전하게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때 고의 신부 직속 위병이 나타납니다. 위병이 웨드레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스카론이 나타나 위병을 한 방에 처리하고 아스카론이 웨드레르에게 살고 싶으면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원래 아스카론은 자신이 다른 임무가 있었는데 이곳에 온 것은 여기에 고의 신부 졸개만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즈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니 12번째 팀의 소식이 갑자기 완전히 끊겼다고 하고 자신들의 뒤에 있는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고 서둘러 첫 번째 방벽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클로비시아가 이 현상은 석 달 전 그 귀족 연애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뒤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관해 얘기를 하는데 과거 런디니움의 중심에서 화재가 났는데 왕실과 일부 귀족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대피통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방벽이 흔들리며 장갑차 포격도 8번 정도는 버티는 방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즈는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방벽까지 와서 두 번째 방벽을 닫는데 문을 닫는 병사가 순식간에 어둠에 빨려 들어간 후 피가 흐르더니 그 피마저 어둠이 빨아먹고 세 번째 방벽까지 닫은 후 세 번째 방벽마저 무너지는데 더 이상 테러가 없자 자경단이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검문 어둠과 싸우는데 비명소리가 멈춘 후 생귀나르가 나타나고 어둠인 줄 알았던 그것은 극도로 짙어진 피였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시즈 일행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친듯이 도망칩니다. 생귀나르는 일부러 쫓아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즈 일행이 포기할 때까지 도망치게 만드는데 결국 보다 못한 시즈가 자신이 싸우겠다고 하며 파이프 안에는 신호가 조금 밝아진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본 시즈는 과거 3살 때 왕궁 지하에 내려와 선생님이 시즈를 업고 이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20년 후 지금 생귀나르에게 쫓기는 시점에서 다시 이걸 보게 됩니다. 시즈가 아까 전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자신들이 서 있는 발판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생귀나르는 시즈의 냄새를 맡고 왕족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시즈를 누군지 안다고 하는데 시즈는 테레시스 곁에 있던 그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생귀나르는 주술의 냄새를 맡는데 꼬마 벤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옆에 W도 있었는지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탄 100개로 송별회를 열어주고 지상으로 향합니다. 방벽 위에 도착한 후 맨프레드와 마주친 후 대립하는데 맨프레드는 아미아보다 박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이유는 과거의 전술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락락 시점으로 오는데 이미 기차역은 살카즈 저격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아미아가 맨프레드의 아치를 성가시하는 도중 갑자기 맨프레드의 아치 에너지 밀도를 바꿉니다. 그 후 미저리가 등장하고 미저리는 런디니움 방벽 내부에 통로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고 말하며 우수한 조력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클로저가 드론으로 맨프레드의 위치를 포착한 후였고 일부러 맨프레드의 주의를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혼과 부하들이 맨프레드를 에워싼 후 전투를 시작하는데 맨프레드는 자신을 상대하려면 최소 증기의 기사 2명 이상은 출동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저리는 대규모 물질 변환 오리지널 마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써서 광석병 때문에 아츠 사용은 자제하기로 하고 그와 동시에 혼 시점으로 넘어와 여전히 맨프레드와 대치 중인데 알고 보니 혼의 목적은 거대한 방벽 한 구석을 무너뜨리고
바깥에 있는 대공작들에게 현재 런디니움의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깨달은 맨프레드는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는데 수송포 통제실에 기폭장치를 설치하고 퇴각하려고 하는데 살카즈 병사들이 들이닥치고 아미야가 자신이 혼자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박사는 그걸 말리고 아미야에게 신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 후 아미야가 신호를 주자 기폭장치를 누르고 탈출하는데 아미야는 자신이 예전에 그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박사는 나보다 네가 더 대단하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 아마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박사는 클로저가 드론에다가 짚라인을 개조한 견인 활공 기능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맨프레드는 폭발의 영향으로 방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포는 빈사 상태였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고 맨프레드는 그녀를 끝장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 후 방벽이 무너지면서 혼이 추락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로벤이라는 병사가 손을 내미는데 로벤은 미저리가 구해줬다고 말하며 혼을 구해줍니다. 수송포는 멈췄지만 기차역 쪽으로 살카즈 전사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퇴로가 없어 포기하려는 순간 후방에서 빅토리아 용병들이 다가오는데 그 뒤에 다그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열차 탑승에 성공하고 박사 일행을 기다리는데 박사 일행은 하늘에서 착지하고 기차에 탑승한 후 탈출에 성공합니다. 열차를 타고 탈출을 하려는데 아미야가 창밖을 보더니 오퍼레이터들 앞에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매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와 동시 열차를 쫓던 살카즈들도 멈추는데 그 후 열차는 일행을 태우고 빠르게 역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런디니움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 중심으로 향합니다. 테레시아는 자신이 늦게 온 것에 유감을 느끼는데 맨프레드가 옆에서 나타나 저와 같은 유감을 느끼신다고 라고 물어보지만 테레시아는 침묵으로 넘어갑니다. 테레시아는 아미야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맨프레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테레시아는 웃지 않는 의사, 말수가 적은 지휘관과 함께 각판 위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밤마다 침대 옆에 앉아 살카즈와 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아이를 재운 것. 그 말을 들은 맨프레드는 장군이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테레시아는 그는 모르는 게 없고 이건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테레시아를 방벽으로 보낸 이유는 고해의 신부가 마왕을 격퇴하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다른 마왕이라고 하며 고해의 신부가 그녀를 데려오자고 제안하자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하는데 테레시스는 여전히 구역질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고해의 신부는 그래도 여전히 그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후 앞으로 살카즈의 마음속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마왕도 장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고해의 신부는 마왕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었고 테레시스는 그 검은 왕관을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해의 신부가 그녀 덕분에 진전이 있었고 그 카오스트까지 확보하면 마왕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해의 신부와 생기나르가 만나 얘기를 하는데 고해의 신부는 정보 전달 실수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마왕을 쫓는 임무를 주겠다고 말한 후 도망친 자들의 희망과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게 놔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귀나르는 시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고해의 신부는 무언가 일부러 숨긴 것을 여기서 눈치챕니다. 고해의 신부 부하가 나타나 그녀가 나타났다고 알려주는데 그 소식을 듣자 고해의 신부는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합니다. 샤이닝은 나이팅게일과 함께 런디니움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온 것은 나이팅게일이 자신이 원해서 온 것, 그리고 잃어버린 그것도 찾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때가 오면 함께 로도스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시즈의 앞에 의문의 여성이 나타나는데 자신을 알레데일 컴버랜드 클로비시아의 친구이며 중앙구역의 책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여태 살카즈에 대항해 왔었고 이제 그 노력이 호전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즈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켈시와 하이디가 만나고 간단한 대화를 하던 중 하이디가 켈시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W는 화를 내며 켈시에게 테레시아의 몸이 왜 테레시스 손에 넘어가게 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미야가 이상한 걸 눈치챈 박사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미야가 테레시아를 봤다고 말합니다. 박사는 테레시아는 이미 죽었다고 들어서 물어보니 4년 전에 테레시아는 이미 죽었다고 아미야가 말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켈시, W, 아미야 생각이 모두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모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데 그날 분명하게 테레시아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야가 의문을 가지는데 살카즈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분노의 불꽃으로 눈물을 태우는 걸 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감정들이 테레시아 눈동자에 모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살카즈들이 느끼는 감정을 꼭 밝혀내자고 하는데 알레데일이 찾아와 에드워드 아르토리우스의 유품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후 에피소드 10이 끝납니다. 는 개뿔 하나 더 있습니다. 탈루라는 어떤 학교의 선생인 히포그리프를 보고 찾았다 라고 하는데 코셀라라는 이름을 말하다가 본인이 카셰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대충 요약하자면 검은 뱀이 죽지 않는 이유는 우르스스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고 우르스스가 테라 전체를 태우고 그 후 이 땅은 더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후 탈루라가 카셰이를 찾고 대화를 좀 하는데 뭐 별 내용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아슬란 왕의 후손 시즈가 런디니움에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탈룰라가 리 유니온에 복귀한 것을 알려줍니다. 첸이 백파이프의 대장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백파이프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후 백파이프가 진정한 후 첸이 자신과 함께 혼대방을 찾는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 첸은 탈룰라가 탈출한 것을 알고 난 후 찾으러 가야 하나 고민을 하지만 그 전에 고생 끝에 얻은 단서 백파이프의 조사를 계속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탈룰라를 찾으러 간다고 결심합니다. 탈룰라가 나인과 약속한 곳에 도착하고 카셰이를 죽이진 않았지만 놈을 죽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르스스가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탈룰라는 빅토리아에 한번 들린다고 말하니 나인 그리고 리 유니온과 함께 빅토리아로 향합니다.